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지금 발효유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산균들이 있는데 그런 유산균들이 어떻게 디벨롭이 되어져서 또 생리 활성을 갖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그래서 개발되어진 발효유, 그것이 오늘은 우울증에 얼만큼 좋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험을 통해서 했던 결과, 임상 실험은 아닙니다만 동물 실험 결과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아까 장내세균 또는 마이크로바이옴 또는 마이크로바이오타, 유산균 등등 이런 용어가 맨 처음 사용되어질 때는 최근 들어서 가장 아마 핫한 소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겉 브레인 엑시스 또는 마이크로바이오타 겉 브레인 엑시스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선생님은 왜 마이크로바이오타라는 용어를 쓰세요? 마이크로바이옴을 안 쓰고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끔 받기도 합니다.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오타고 마이크로바이옴은 좀 나눠서 써야 되는 용어일지 모릅니다.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하는 것은요, 미생물 베이스에서 얘기했던 마이크로바이오타, 그것과 미생물과 함께 그것을 생산하는 구산물 등을 포함해서 사용할 때는 우리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미생물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오타라는 용어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건 마이크로바이오타 또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마이크로바이오타, 그러면 사람 세포보다 많다라고 하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게다가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옛날에는 대략 한 10배 정도 많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아마 2~3배 또는 3~4배 정도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마이크로바이오타는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먼저 그런 것에 대해서 리뷰 논문도 썼고 연구를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일본에 있는 미즈오카라고 하는 교수가 아마 가장 선도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연구를 저도 한 35년, 한 40년째 이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내 미생물 또는 건 마이크로바이오타 관련해서 디프레션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하고 우울증이라든가 또는 불안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건 마이크로바이오타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건강한 사람의 분변을 건강한 동물이 이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에서 건강한 사람의 분변을 이식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어지는데, 우울증을 갖고 있는 환자의 분변을 이식하게 되어지면 우울증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미생물들이 그런 것에 관여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저희들은요 쭉 조사를 했고, 그 중에서 프로테오박테리아 또는 엔테로박테리아, 엔테로코카케아 등등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 우울증과 같은 증상을 어떤 기전을 통해서 진행되어질까라고 했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세로토닌 생합성을 조절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세로토닌과 함께 BDNF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서 우울과 불안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토카인 중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크게 관여하고 있을까라고 하는데 인터루킨 6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게 관여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터루킨 6를 우리가 조절하게 되어지면 우울 불안은 조절할 수 있을까, 또는 BDNF를 조절하면 우리들은 우울증을 조절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연구는 지금 의약품 개발하는 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장내 미생물의 입장에서는 장내 미생물이 그런 것을 생산을 조절하면 우리들은 우울증과 불안증을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찾았고요. 그런 미생물들이 우리가 한 종류만 있을 때보다 복합돼서 존재할 때 그런 우울 불안이 더 심각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실험동물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아까 우울증 있는 사람과 그리고 건강한 사람 사이의 장내세균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험동물에다가 막바로 스트레스를 가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똑같은 증상이 나타날까?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속 스트레스를 줬고요. 실제 동물에서 우울증이 일어났고, 그 우울증이 일어날 때 미생물은 어떻게 변할까? 완벽하게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릴까? 아니요. 하루만 지나도 미생물은 엄청나게 변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균들은 빠르게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서요, 그 스트레스를 받은 동물의 마우스의 분변을요, 건강한 마우스에다가 이식을 하면 막바로 스트레스가 나타납니다. 대체적으로 한 5일 정도만 투여를 하면 확실하게 우울 불안 증세를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루긴6 증가합니다. 기대감은 감소합니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도 볼 수 있고요. 게다가 생체내에 있는 호르몬 사이토카인의 확실한 변화를 보입니다. 그때 분리했던,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는 대장균이라고 하는 것인데, 대장균이 생산하는 그것의 바이 프로덕트도 투여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변합니다. 물론 모든 대장균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장균은 많은 대장균인데 한 종류, 지금까지 알려진 대장균만 하더라도 한 2,000종이 넘으니까요. 그 중에 한 종류,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대장균이 있고 그렇지 않고 조금 약한 대장균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항생 중에 아목사실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사용되기 전에 사용되어진 항생제가 암피시린입니다. 스펙트럼은 같습니다. 흡수되어지는 정도의 차이만 갖고 있고요. 그 항생제를 동물에게 투여를 하게 되면 막바로 한 투여 이틀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측정하게 되어져도요, 우울불안 증세는 나타납니다. 옛날에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들여다보니까 부작용 중에 어린애들에게 항생제를 투여했을 때 좀 우울한 또는 불안한 증세를 보인다고 하는 보고가 전혀 사이드 이펙트로 표시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간혹 케이스로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우스에게 이렇게 항생제를 투여했다는 마우스의 분변을요, 5일간 투여하고 난 다음에 한 5일 지난 후에 동물을 다시 비헤이비어를 측정한다든가 아니면 사이토카인을 측정한다든가, 그러면 우울 증세와 똑같은 증상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증가했던 균주들에 대해서 측정해서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고요. 그때 마이크로바이오타를 보면 완벽하게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저희들이 우울증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요, 대체적으로 장내 미생물이 다릅니다. 아까 다르다 그랬죠? 근데 그 환자들의 상당 부분은 장염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장염이 있는 환자는 우울 불안 증세를 보일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환자들을 찾다 보면요, 장내 이 균주의 이상을 가져오고 있는 사람들은 우울 불안 증세를 나타내는 환자가 많다. 지금 많게 보고되어지는 건 지금까지 한 70% 정도는 같은 그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균주들을 저희들이 장염만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디프레션, 우울증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는 사람과 우울증이 없는 장염 환자들을 비교를 했더니 차이가 있었고요. 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동물에게다가 다시 투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차이는 있지만 역시 우울증과 불안증을 나타나게 되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투여 횟수가 많아질수록 장염만 갖고 있는 그 환자의 분변을 마우스에 이식했을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장염 모델 동물이라든가 우울 불안증의 모델 동물을 만들 때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분변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장염도 치료할 수 있고 우울증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동물을 놓고 장염 모델 동물을 만들면 동시에 그 두 가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모델 동물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동물에게 투여를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렇다고 한다면 맨날 환자의 분변을 받아서 실험하면 힘드니까 그렇지 않고 환자의 분변을 통으로 키우자, 배양하자, 배양해가지고 그것을 이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1세대에 개대를 해가지고요, 배양을 하더라도 똑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번째 개대를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증상을 보더라도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가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오타의 분포도를 보면요, 개된 횟수에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10번째까지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걸 저희들이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배양한 분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우스에 투여한 모델 동물에서 실제 대장염 치료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설파살라진이라는 약물이 있어요. 이 약물을 투여를 하면 효과를 보일까? 예, 보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분변을 이식을 하면 효과가 있을까? 예, 효과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배양한 그런 균주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델 동물을 만들고 우리가 평가하고 싶은 다양한 소재들을 평가하면 좋겠네 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때 저희들이 아까 인터루킨 6가 우울증이 생기게 되면 증가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IL6를 억제하고 있는 균주들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은 균주 두 가지,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분변해서 분리한 균주였고요. 이 균주를 이용해서 실험동물에서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임상실험한 결과입니다. 두 개를 믹스한 것을 했더니 역시 우울증이 유의적으로 확실하게 떨어지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작용 기전은 아까 말씀드린 IL6를 억제시키고 장내 마이크로바이오타가 불균형이 이루어진 것을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에서 이루어진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BDNF라고 하는 것을 조절하는, BDNF가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BDNF를 높인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를 찾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야구르트에게 부탁을 했고요. 야구르트로부터 저희들이 균주 라이브러리 중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두 가지 균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균주를 좀 이용해서 발효유를 만들면 어떨까? 왜냐하면 한국 야구르트는 발효유를 만드는 데는 아주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로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를 했고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가까이서 보고 있는 쉼이 바로 그 대표적인 지금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찾은 것은 아까 BDNF를 높이는 그런 균주들을 찾았고 그 균주 중에서 락토바시루스 카제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라고 하는 균주가 가장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험동물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구속 스트레스라는 모델 동물을 이용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HY1이 여기서 보신 것처럼 락토바시루스 카제이고요. 그리고 HY2가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PFS라고 하는 것이 이 균주들을 가지고 발효시킨 지금 여기 보는 쉼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 제품들에 대해서 효과를 저희들이 평가를 했더니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 균주들이 저희들이 그때 골랐던 BDNF를 높이는 균주들이 효과를 보니까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아마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화합물 중에 하나가 태아닌이라고 하는 화합물인데 태아닌과 서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효유에는요 태아닌도 같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했더니 여기서 보신 것처럼 락토바시루스 카제이라고 하는 균주가 아주 그 태아닌에 못지않게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저희들이 오픈필드 테스트라고 하는 걸 하게 되었지만 여기 보신 것처럼 중앙에 이동하는 거리를 저희들이 이동하는 시간 이런 것을 측정하게 되어지는데 구속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 균주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것은 뇌에서 BDNF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가장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스트레스를 위에서 보는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BDNF가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조금 태양과 같이 빨리 흡수해지는 약물에 비해서는 좀 차이가 나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건 마이크로바이오타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걸 측정을 했습니다. 건 마이크로바이오타를 측정했더니 건 마이크로바이오타 그래서 첫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장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는데 장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요 가장 좋았던 것이 역시 함께 발효시켰던 균주가 가장 좋았었고요. 그 다음으로 좋은 것들이 HY, 아까 락토바시루스 카제이라든가 이런 균주들이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걸 저희들이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관여하고 있는 균주는 어떤 균주들이 하고 있을까 봤더니 바로 BDNF를 가장 높이는 데 관여하고 있는 것이 역시 전체 마이크로바이오타 수준에서 평가를 해봤더니 바로 락토바실라케아라고 하는 것이 가장 높은 비율로 검출되어지고 있고 상관성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내 세균의 락토바실라케아를 높이면 우리 장내 물론 BDNF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만 뇌에서 평가했을 때 BDNF는 확실하게 높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관찰할 수 있었고요. 그때 낮추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염증지표인 인터루킨 1베타라고 하는 것이 현장의 발현이 떨어뜨려지고 있는데 그것에 관여하고 있는 건 어떤 것일까? 역시 락토바실라케아가 증가하게 되어지면 장에서 생산되어지는 인터루킨 1베타가 감소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도 저희들이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아까 건 마이크로바이오타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우울증이라든가 또는 불안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IBD 환자의 분변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모델 동물을 만들고 이 모델 동물에서의 이 아까 소재들의 효과는 어떨까라고 하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랬더니 특이하게도 여기에서는 태아닌은 좋은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데 비해서 유산균이라든가 또는 유산균 발효물들은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염증 지표된 효과들도 확실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장에서는 어떨까 또는 BDNF 그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의 발현량은 어떨까라고 봤을 때요. 역시 태아닌에 대해서는 BDNF가 높이는 효과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떨어지고요. 유산균이라든가 또는 발효제의 경우는 BDNF를 높이는 효과가 우수했고요. 게다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울 불안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세로토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로토닌의 발현 생산량도 확실하게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걸 저희들이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TNF-알파라든가 이런 인터루킨 6의 발현을 유의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산균의 경우에는 또는 유산균 발효의 경우는 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개선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뇌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마이크로바이오타를 조절하고 겉을 조절하고 브레인을 조절하는 양식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춰서 장에서의 효과를 보면 역시 확실하게 태아닌보다는 확실한 좋은 쪽. 그래서 태아닌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좀 밑으로 작용한다고 한다면 마이크로바이오타에서 겉에 이제 미생물에 작용하는 것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병용해서 사용되어지면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같이 함께 이용해서 발효유를 만드는가 식품을 만들게 되어지면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